그럼 지금부터 그 유니콘 CB라이T, 가칭 CB라이T라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대화 지금까지 대화를 했는데요. 지금까지의 어떤 기능 구현과 이거에 대해서 어떤 설명이라기보다 지금 현재 이제 기술팀이나 약간 저희한테 스포트를 해주기 위해서 일종의 교육이 필요한데 저희가 현실적인 어떤 준비된 교육을 할 시간은 좀 부족하고 해서 미리 사용법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발표 방식은 처음 말씀드렸듯이 각 해당자가 저희가 이제 호출이 되면서 저희는 이제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서 반복적으로 공유를 모임하기 때문에 담당자 호출되면서 이렇게 하게 될 거고요. 저는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확인을 하게 될 거예요. 이 방식이 중간중간 질문이 있으시거나 이러시면 바로바로 질문을 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완전히 소개가 아니라 이렇게 기능 위주로 이제 설명을 할 테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파트는 전체적인 인터페이스, 입력 부분 여러 가지가 있고 그 이외에 ASL이랑 같이 ASL이랑 해서 액세서리 개념으로 핸드레일, 플랫폼, 레더 이런 게이지 같은 경우에 어떤 덩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커넥션, 이연부 설계에 관련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지라고 해서 언더그라운드, 즉 지단 쪽에 어떤 맨홀이나 파이프, 디치 같은 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큰 부분은 각 담당자들이 설명을 하고 하게 될 겁니다. 저는 전체적인 인터페이스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잘 쓰는 리본바로 되어 있고요. 리본바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좀 화면의 상황에 따라 좀 넓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보시는 첫 번째 창이 프로퍼티 창입니다. 하단에 보이는 창은 리전트라고 이런 이게 이제 상태 여러 가지 이제 메시지 처리나 오류 여러 가지 이제 메시지를 여기서 보이게 되고요. 이 컨트롤은 이렇게 끌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는 인터페이스는 드래그를 할 경우에 어디에 붙일지에 대해서 명확히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XDP 툴킷의 내용이고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위치를 시킬 수 있고 이렇게 올라가면 이 보이는 위치에서 상단, 즉 하단. 실제로 보통 우리가 컨트롤을 이렇게 움직일 때 예전에는 막 이렇게 표시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붙이면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이렇게 붙일 수가 있고 이거를 트리로 아까 보신 바와 같이 이렇게 트리로 들어가게 할 수가 있습니다. 트리에서 이렇게 다시 뺄 수가 있고 이렇게 숨기기로 숨겨놓을 수가 있습니다. 화면을 크게 쓰기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에 위에 상단의 리본바는 미니마이저 되어 있는데 이거를 항상 보이게 할 수가 있고요. 이 메뉴에서 더블 클릭해도 이렇게 줄어드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클릭할 때마다 메뉴를 사라지게 됩니다. 프로퍼티 창은 실제로 어떤 객체를 클릭했을 때 거기에 대한 내부 속성들을 나열하게 되고요. 이거는 이제 카테고리 항목별로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거고 이쪽은 이제 알파벳 순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는 모델의 경우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첫 번째 형태는 트리에서 찍었을 경우에 해당 셀렉션이 선택이 되는 옵션이고요. 우측 같은 경우에는
해당 셀렉션만 화면에 보이도록 하는 그 두 가지의 경차를 가지고 저희가 전체적인 프로그램은 오토캐드나 뭐 여러 가지 어떤 CAD, 3D CAD 뷰처럼 빈 공간에서 어떤 새로운 데이터를 입력을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기존의 그 해석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스타드나 삭스, 셉 이런 류의 인풋을 임포트함으로써 여러 가지 정보를 이렇게 기본적인 바탕의 3D 객체를 가지고 그 상태에서 이제 여러 가지 옵티마이저나 뭐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입력을 하는 어떤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포트를 해서 여러 가지 하는 단계는 이제 다른 분들이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 저는 이제 처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입력을 하는 방식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오른쪽 메뉴에 대해서 각각 설명을 드리면요. 이쪽은 줌 관련입니다. 줌 관련은 다 아시는. 다만 이제 줌을 할 경우에 10단계의 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9 CAD 방식이고요. 이렇게 되어 있을 때 10단계로 이제 서서히 커지는 방식이고 이것은 조정하려면 시스템을 보게 되시면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화면 배경색이라든지 폰트라든지 해당 폰트라든지 여러 가지를 조정할 수 있고요. 클래런스에서 여기 보시면 줌 애니메이션 스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1로 하면 노스텝이라서 예전에 저희가 하던 방식으로 취하게 되고요. 10 하면 10단계, 20 하면 20단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렇게 디폴트는 10인데 이렇게 사용을 하시다가 주목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 너무 컴퓨터 사양에 따라서 속도가 떨어지거나 이럴 경우에는 저런 것을 해지하는 개념으로 운영하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최상단에 이제 인터럽트라고 넣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이제 어떠한 명령어가 주어졌을 때 그 명령어를 바탕으로 ESC를 누르는 속도입니다. 그래서 보통 ESC 장판에서 눌러도 되지만 화면에서 이제 인터럽트 하면서 ESC를 누르는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 마이크로스테이션 쓰는 사람들은 이 키보드로 사용을 하는 키보드만으로도 사용하게끔 하는 어떤 그런 요구가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줌이나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피트 에어리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은 현재 이렇게 여러 가지 입력을 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이 바로 에어리어 영역입니다. 저 육면체로 지금 해놨는데 해당 어떤 객체들의 바운더리에 정육면체를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는데요. 피트를 하기 전까지는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할 때는 주로 어떤 때 변하냐면 파일을 임포트하거나 첫 파일을 오픈하거나 뭐 여러 가지 할 때 이제 자동으로 잡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 뭐 편집을 하게 되면 왜 이것을 실시간으로 이걸 변화시키지 않는가 하면 사용자가 의도하는 부분만 보면서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가 이것을 새로 잡을 때마다 속도가 저하가 생김으로써 큰 어떤 객체를 다룰 때는 속도 저하가 생기기 때문에 사용자가 피트를 선택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어떤 객체를 선택했을 때는 여기에 해당 팝업 메뉴가 또 다르게 나오는데 그것은 한번 그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는 이렇게 마우스 클릭을 해서 이동을 하게 되면 렉이 선택이 되는데요. 중간에 X는 이 전체 렉만 하니까 표시가 잘 안 나가지고 중간에 X를 그냥 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했을 경우에는 해당 렉 안에 들어오는 객체만을 잡게 되고요. 반대로 이렇게 하면 점선이 지금 처리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처리를 하면 펜스에 다 걸리는 것까지도 셀렉션을 하게 됩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파일을 하나를 포트를 했었겠습니다. 그 전에 또 먼저 설명을 드렸듯이
하단에 보시면 이런 에디트 창이 있는데요. 이 에디트 창은 일종의 CAD의 커맨드 창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제 CAD의 커맨드 창처럼 저희가 복잡하게 만들지 않고 단순하게 이런 상단의 모든 명령어가 키보드로서 명령이 가능하도록 여기에 추가합니다. 한 예를 들어서 줌 같은 경우에는 줌 하면은 이제 Z로 시작하는 명령어를 출력내게 되고요. 거기서 엔터나 스페이스를 치게 되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떡새 표시가 되고 이 떡새의 하단에 또 메뉴가 나옵니다. 그래서 줌의 윈도우 글자로 치면 또 이런 식으로 추출이 되고요. 그래서 윈도우를 쳐서 그래서 줌 올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 커맨드 바로도 충분히 편리하게 이 메뉴를 클릭하지 않아도 빠르게 입력할 수 있도록 합니다. 나중에 이제 숙련자들은 거의 커맨드만 쓰는 거기서도 충분히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요. 하나를 임포트를 하겠습니다. 지금 뭐 임포트는 지금 이제 뭐 스타드 파일이나 SDNF라고 하는데 SDNF는 뭐냐면 그 인터그래프에서 PDS에서 개발한 파일 포맷입니다. 스틸, 스트럭처 구조물을 이제 서로 데이터를 공유하기 위해서 만든 포맷이고요. FPL이라는 것은 그 PDS에서 또 만든 어떤 일종의 약간의 랭귀지 같은 자기들의 포맷입니다. 삭스는 삭스 프로그램, 셀 2000, 하이포스는 현대에서 엑셀로 만들어져 있는 파일인데요. 그건 뭐냐면 현대에서 기초를 설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기초를 엑셀에서 매크로 방식으로 다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해놨고요. 그 프로그램의 어떤 위치나 형상 정보를 읽어서 엑셀을 읽어서 결론적으로는 그것을 화면에 뿌려주기 위해서 좀 DWG. 이거는 이제 지금 바뀌어져 오면서 생긴 문제인데 처음에는 이제 DWG로 뭐 읽어달라 하더니 이제 막 여러 가지를 하다가 결국은 지금 문제는 엑셀입니다. 그래서 지금 엑셀을 이렇게 됐고 이거는 이제 일종의 오류입니다. 그래서 사용 중에 이런 오류나 이렇게 발견되거나 뭐 수정이나 이런 사항이 있으시면 그 PMS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예? 예? 원래 있는 기능이에요. 이거는 그겁니다. 여기 있는 것은 그러니까 하이포스라는 개념인데 개념이 좀 틀립니다. 아까 제가 말한 개념은 다른 곳에 임포트가 있고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하이포스는 도면을 읽어서 일반도를 읽어서 그 형상을 기초를 만들겠다는 건데 사실은 하이포스라는 개념보다도 기초 도면을 일반도를 읽어서 넣겠다는 개념이 맞습니다. 이글 포인트는 이제 실제로 이글 포인트라는 것은 오토캐드의 서드파티 프로그램으로서 유지 쪽의 어떤 수량 및 매뉴얼 크기 사이즈라든지 뭐 매뉴얼 방수로 이런 해석하고 일반도를 그릴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실제적으로 하이포스는 이글 포인트는 현대에서 유지 쪽을 위해서 서드파티로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걸 처음 개발할 때 이러한 정보를 임포트하게 해달라 해서 한 거고요. 이 이글 포인트의 그 산출물은 거기에서 엑셀 파일로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그 엑셀 파일을 읽어서 기본 정보를 가지고 그리게 되는 거죠. 잠깐만, 지금 시간이 어떻게 돼요? 예? 시간. 예상 시간. 1시간 됩니다. 2시 반에는, 3시 반에는 지금 3시 반이에요. 제가 조금 상세히 설명하게 되는데, 근데 이것을 한번 설명하지 않으면 사실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좀 시간을 들어도 좀 설명하고. 베이스 드로잉도 하이포스하고 비슷한 개념으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오토캐드 파일을 3D 맥스에서 저장된 오토캐드 파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오토캐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3DS에서 저장한 방식은 오토캐드에 같은 포맷을 쓰고 있지만 구성이 좀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 예전에 초창기 때 좀 약간 팁으로서 추가를 한 거고요. 마이크로 스테이션 DGN은 마이크로 스테이션 DGN 파일이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DWDGN의 모든 정보를 읽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몇 가지로 한정을 지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지금 설명하기에는 좀 복잡하고요. 그 한정 지은 객체만 읽어드린다는 거예요. 3D 스튜디오는 3DS를 보고요. WRL은 이제 여기 항목에 있지만은 지금 잘 작동을 그 다음 UBX라는 것은 일종의 리콘 파일, 그러니까 우리 3D 파일들은 모두 익스포트가 UBX라는 파일로 익스포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발하는 이 엔진을 쓰는 제품들은 모두 UBX로 서로 파일을 공유하기 위해서 저희가 만든 파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지금 지반 프로그램이나 저희가 지금 RC나 이런 쪽에서 3D에 지금 들어가 있는 프로그램을 모두 받아들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저희가 다시 UBX를 줄 수도 있고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임포트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터드 파일을 지금 임포트를 하는 거고요. 지금 현재 다이얼로그는 이제 스터드 파일을 처음에 임포트할 때 우리가 그러한 그 객체에 대해서 DB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DB를 검출하게 됐고요. 그래서 U를 할 것이냐, 기존에 있으면 대치를 할 것이냐, 기존에 없기 때문에 U가 되고요. 간단하게 원클릭으로 하기 위해서 그냥 all U로 하라는 그래서 지금 불러오게 되면 이것은 이제 뷰 옵션 최초의 옵션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지금 사용을 하면서 아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제 이러한 것은 지금 현재 조인트를 보이게 되는데 이러한 것은 실제 구조 방식의 데이터를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3D에서는 이런 조인트를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디폴트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즐겨서는 뭐 오토캐드에서 뭐 그리 재능이라든지 이런 거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잠시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제 오스랩 때문입니다.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오스랩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디폴트로는 다 켜놔가지고 좀 속도가 떨어지는데요. 여기에서 제가 원하는 오스랩은 캐드를 쓰시면 알겠지만 원하는 오스랩은 엔드를 치시면 현재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모두가 꺼져 있는 상태에서 엔드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엔드를 클릭을 딱 하게 되면 오스랩이 다시 복구가 됩니다. 기준으로. 그래서 캐드 쓰실 때 유용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거와 같은 효과로서 디스트를 찍었을 때 컨트롤을 누르고 엔더를 치는 효과랑 같습니다. 이런 거는 자세한 매뉴얼을 참고하시면 되고 매뉴얼은 참고로 이번 달 말쯤에 이제 중순쯤에 아마 1차 버전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오스냅이 있을 때 오스냅의 오프셋을 해당 오스냅에서 상대적인 거리만큼은 떨어진 오스냅이 그냥 생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오스냅 포인트인데요. 해당 객체들이 오스냅에서 어떤 객체들만 오스냅을 선택을 할 수 있느냐 이것도 일종의 좀 유형 기능이라서 이렇게 넣었고요. 이쪽 보이시는 것은 이제 뷰입니다. 그래서 섹션을 꺼버리면 섹션을 끄게 되고요. 엘레멘트를 켜면 지금 현재 보이는 것은 이제 해석 프로그램들은 이제 엘레멘트와 노드 개념으로 보니까 이런 개념으로 보겠죠. 섹션을 보게 되고요. 그 위에 여기 이제 올라가면 이렇게 주석이 나오니까 해당 객체들을 보이고 안 보이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쪽은 이제 필터 기능인데 이것은 지금 설명하기 시험이 아니어서 매뉴얼을 참고를 하시고요. 이쪽은 이제 셀렉션 부분입니다. 그래서 윈도우 셀렉션, 그 다음에 패드처럼 예를 들어서 라인 펜스 셀렉션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펜스로 움직이면서 실시간으로 보여지게 되고요.
누르는 순간에 스캔을 하게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가 있고요.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금 화면에 색상이 이제 주황색으로 선택이 됩니다. 이 상황은 현재 셀렉션이 하나도 없다는 걸 나타내는데 셀렉션이 없으면서 해당 화면이 포커스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어떤 객체를 선택을 하게 될 경우에 녹색 계통으로 바뀌는데 이것은 어떤 객체가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셀렉션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실제로 어떤 다이얼로그가 가져갔으면 해당 객체에 대해서 셀렉션이 이렇게 사라집니다. 왜 이렇게 표시를 하냐면 실제로 어떤 명령어에 의해서 화면이 객체가 셀렉션이 되어 포커스가 있는지 없는지는 좀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고 특히 또 언제 중요하냐면 지금 저희가 이렇게 동시에 볼 수 있는 뷰를 모두 4개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뷰에서 뉴 뷰를 하게 되면 해당 뷰를 따로 움직일 수가 있고요. 나머지는 모두 동시에 움직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셀렉션을 하게 되면 이쪽에도 셀렉션이 되고 있고 다만 여기서 이제 확실히 보이는 것은 이쪽 화면의 포커스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 색깔이 좀 더 들어와서 포커스가 나타내고 있지만 좀 더 불명확해 가지고 이런 표현을 했고요. 이렇게 가면 이렇게 포커스가 나타나고요. 또한 해당 객체에서 바탕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뷰 옵션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뷰 옵션은 이제 플랜이나 엘리베이션, 그러니까 특정 플랜이나 엘리베이션 지점에서 레벨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엘리베이션에서 엘리베이션 점을 찾을 수 없으니까 이제 어떤 특정 점에서 이제 가지고 오겠습니다. 이 점에서 제가 19.35를 가져왔고요. 여기서 OK를 하게 되면 이제 검은색이 되면서 해당 플랜만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쫙 이동하려고 하게 되면 엘리베이션이죠. 그러니까 해당 엘리베이션이 이렇게 보이는 걸 아시겠고요. 우측에서 보시면 이 영역이 여기서 뎁스가 플러스 1, 마이너스 1 방향으로 영역이고 만약에 이것을 인사이드 올리라고 클릭을 하게 되시면 정말 그 사이에 들어가는 것만 보여지기 때문에 우측에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사이의 영역만 추천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상태에서 이제 여러 가지 객체를 추가 합체를 하거나 작업을 하시게 되면 용이한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션했고 지금 우리가 오션이 조금 느린데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떤 특정 지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오스랩은 여기 이제 자세히 설명을 보시면 되겠지만은 그 현대 요구에 따라서 기본적인 오스랩 외에 좀 여러 가지 옵션이 그러니까 페이스와 페이스가 만나는 점, 페이스와 선이 만나는 점, 가상의 페이스가 만나는 점 정도 오스랩으로 가능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돌릴 수는 있지만 이 영역도 거의 아주 협소한 시점이나 종점이 포함되는 영역을 포함하기 때문에 추가가 되는 거고요. 규모를 하게 되면 항상 극평면으로 보관을 하게 됩니다. 또한 뭐냐면 여기서 이제 어떤 객체를 클릭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스냅 포인트에 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스냅 포인트는 빨간색은 시점이고, 색은 종점이고, 색은 그 이동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점을 클릭을 한 뒤에 이 점을 클릭하게 되면 어떤 특정 점을 잡아서 다른 점으로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언두가 지원되고요, 리두가 지원되고요. 그래서 언두와 리두의 범위는 지금 현재 그 생성, 삭제, 소멸, 이동, 회전 여러 가지를 지원하고 있고
언두와 리두 부분에 대해서 작업을 하시다가 아니면 하시다가 오류가 있거나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이렇게 그 게시판에 올려주시고, 또한 이것은 중심적 이동이고요. 그래서 특정적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점이 현재 라인을 상대적으로 이렇게 길게 나갈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컨트롤 키를 누르면 보시는 바와 같이 그 방향으로만 이동을 하게 되고, 이 특정점을 클릭을 하게 되면 정확한 길이가 나옵니다. 1.5인데 맞느냐 해서 1만 늘리겠다 이러면 해당만큼의 포인트가 나옵니다. 왜 점은 그대로 있냐면 이러한 경우에 이것은 이제 엔드컷이라고 해서 그 컷백을 이렇게 1만큼 조정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컷백의 개념은 객체를 어떻게 잘라내는 개념인데, 이것은 이제 상세한 것은 나중에 예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개념으로 조정을 하게 되고요. 해당 가장 이제 제가 아무것도 없는 바탕에서 한번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생성하려면 그리드가 기본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드가 없이는 생성을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크리에이트 그리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드의 시작 포인트와 벡터 방향, 일종의 다음 포인트인데 벡터 방향이 되고요. X, Y, Z, 이것은 여기에 이제 노트를 적어놨는데 0부터 10까지 하나, 1m 간격으로 10칸이라는 개념입니다. Y와 Z가 있고요. 그 다음에 레벨이 있는데 각 라인마다 레벨을 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 Y, Z의 레벨을 두고 추가 연장선은 한 2000mm 가겠다 해서 마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보시는 바와 같이 레벨이 주어지고, 실제로 지금 표시는 안 하고 있지만 사각형으로 이제 정확하게 엘리베이션이 이렇게 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태에서 보통 사용자는 생성을 하게 이제 뉴뷰를 하게 될 것이고, 현재 뉴뷰에서 리스트를 내려서 add data from grid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그리드를 불러오게 되면 해당 그리드의 격자에 대한 엘리베이션, 뷰 다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이제 엘리베이션 0 기준으로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이 3D가 아닌 엘리베이션 격자에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선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선 색깔이 배경이 하얘가지고 지금 표시가 안 됩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보통 입력을 먼저 첫 번째 하려면 크리에이트 과정의 어떤 여러 가지 기능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보시는 콤보는 이제 어떤 DB 데이터가 되는데, 현재는 불러온 DB가 없기 때문에 우측에서 DB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샘플 DB가 없기 때문에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프로젝트에서는 이 샘플 DB를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add section from library에서 기존에 정의되어 있는 것들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여기서 이만큼을 먼저 사용을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들어가게 되고요. I 하나, 채널, 핸들을 이렇게 되면 현재 이러한 프로젝트를 사용하게 된다는 뜻이고, 여기에서 우측 상단에 보는 바와 같이 DB로 저장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늘 자기가 쓰는 DB나 그러니까 어떤 프로젝트가 보통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비슷한 프로젝트는 같은 DB를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DB화 처리를 했고요. 이렇게 처리를 했을 경우에 화면이 적어도 나오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서 보시면 이제 아까 입력한 DB가 여기서 나오게 되고요. 형상도 좌측에 아이콘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H 형상으로서 아마 여기 보면 노드, 빔, 컬럼, 브레이싱, 플레이트 요소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소는 빔, 컬럼,
뭐 이런 등은 그 형태는 같지만 그 실제로 이제 구성을 할 때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이게 빔인지 칼럼인지의 속성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처럼 이렇게 구분을 해놨고 칼럼을 한번 추가를 해드리겠습니다. 디폴트 항상 이런 다이얼로그가 발생을 하게 되었고 기본적인 칼럼의 높이를 여기서 설정을 하게 됩니다. 베타 앵글이라는 것은 칼럼이 수평 방향으로 회전하는 각도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3m짜리를 플라이를 해서 한번 적용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오스냅이 걸리는데 이렇게 이쪽에도 같이 생성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빔을 하는 거죠. 빔을 누르게 되면 지금 다이얼로그가 있는데 여러 가지 오스냅이 잡히기 때문에 엔드만 잡으려면 정확하게 그냥 간단하게 그리고 이렇게 하면 일종의 형상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지금 형상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오른쪽 메뉴를 누르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카피, 머지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자세한 메뉴를 보게 될 거고요. 여기서 무브와 카피는 간단합니다. 그래서 카피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위치에서 해당 위치로 이렇게 카피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형상을 지을 수가 있고요. 한 번 더 레이싱을 해보겠습니다. 형광을 이렇게 놓게 되고요. 이 상황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액세서리 도구나 SL 도구를 놓게 되는데 이러한 것 중에 대표적으로 그냥 플랫폼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플랫폼을 선택을 하게 되면 플랫폼 창이 생기고요. 보통 모델러들은 두 화면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하나 메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플랫폼에 이제 여러 가지 메뉴가 있는데 중요한 몇 가지만 설명드립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플랫폼을 객체를 선택해서 오른쪽 클릭을 하면 바운더리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생성이 된 정보는 여기서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 홀을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여기다가 홀을 추가를 할 것이고 홀에 보시는 것 같이 홀이 생겼고 또한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이렇게 하면 철망같이 웨이트 필 타입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옵션은 하게 되고요. 또한 이것도 역시 스냅 버튼들이 있어서 해당 스냅 버튼을 이렇게 옮기면 바로 옮겨집니다. 물론 온도가 되고요. 그래서 한번 옮기고 이런 식으로 이제 먹는 가운데서 이제 설계를 하게 되고요. 아까 처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해당 에어리어 입력은 갱신을 하지 않고 이 상황에서 갱신을 이렇게 합니다. 그 위에 이동 카피 등이 생성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방식으로 인풋을 하게 됩니다.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리면 어떤 객체를 셀렉션을 하게 되면
프로필 창에 그 객체 예상 찰나나 여러 가지 정보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해당 객체를 올라가면 툴팁이 이제 객체 정보와 여러 가지 정보가 나옵니다. 지금 정보가 좀 적지만 이 정보는 여러 가지로 이제 계속 세팅을 해 나갈 거고요. 그래서 투명창으로서 정보가 나옴으로써 쉽게 그 정보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리드는 나중에 이제 도면 그릴 때나 이제 여러 가지에서 활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그리드는 더블 클릭, 어떤 객체든 객체를 편집할 수 있다면 더블 클릭하게 되면 편집창이 나와요. 그래서 객체를 여러 가지를 예를 들어서 Y와 이거를 방향을 바꾸겠다. 그 인젝트에서 모디파이드를 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숫자가 바뀌고 이런 여러 가지 객체에 대한 정보를 갱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 설명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 같이. 저는 이제 커넥션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스타드 파일을 스타드라는 해석 파일을 인풋을 하게 되면 전혀 이제 가공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프레임이 쪼개진 상태로 그대로 다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실제 그 스트럭처를 제작을 하게 되면은 이런 형태가 아니라 여기서 이제 수평 부재 같은 경우는 TOS라고 그래가지고 형광의 탑 플랜지 상면을 이렇게 맞추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있고 뭐 이게 부재와 부재간을 병합시키는 툴도 있고 또 이제 그리고 각 부재간에 이제 크래시 체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크래시 체크도 이제 체크를 해가지고 체크된 부분을 또 쪼개주고 이제 그런 스플릿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일단 보여드렸습니다. 일단 이제 옵티마이즈 올이 있고요. 그다음 머지, 크래시 체크, 엘리멘트 타입 설정하고 TOS 마치고 스타트 파이어 프로핑이라고 이제 그 형광의 내화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이제 그 뭐라고 그러지? 드라이브트나 뭐 그런 걸 뿌리는 게 있는데 그걸 파이어 프로핑이라고 합니다. 김성곤 차장님 몇 분 정도? 금방 끝내겠습니다. 아니, 금방 끝내는 게 아니고 알차게 해야 되고 현대 수준을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알고 있다고요? 그런 것까지 설명하면 한 시간 안 되지.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 들어갔는데요. 화면이 잡아서 이제 이렇게 보면은 부재들이 서로 이제 머지를 하는 과정에서 크래시가 되는 부재들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스타드 해석 파일을 보면은 각 프레임의 그 릴리즈 조건을 가지고 머지 조건을 설정을 하는데 그게 이제 설계자들이 보통 이제 뭐 픽스냐 힌지냐 그런 조건을 설정을 하다가 의도적일 수도 있고 비의도적으로 이제 이런 형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제작이 안 되기 때문에 스플리트를 해주고요. 그리고 회색으로 된 거는 이제 엘리멘트 타입이 파괴되기 때문에 다시 세팅을 해줍니다. 이제 정상적으로 다 이제 제작을 하기 위한 전 단계가 됐고요. 이 상황에서 커넥션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커넥션은 이제 그 부재와 부재 간에 고정을 시키기 위해서 이제 구성부를 설치를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뭐 베이스 플레이트
약간 한길 스타일하고는 좀 다른데 각의 원하는 위치에 입력을 하게 되면은 이런 값들에 의해서 세팅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잠깐만 세팅이 좀 해주세요. 보면은 이제 DB가 각 커넥션에 대한 데이터를 일단 이 데이터를 입력한 자료를 DB에 저장을 하게 되는데 레코드 베이스 플레이트 픽스 H300 유저라는 게 업데이트 됐다는 볼 수가 있습니다. 로드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전에 제가 이제 그 베이스 플레이트나 어떤 특정 커넥션에 대한 DB를 제가 미리 만들어 둔 게 있는데 그 상황을 가지고 어떤 거든지 이제 로드를 해가지고 세트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동적으로 이제 오토 커넥션을 수동으로 생성할 때는 이게 주부제와 부부제를 찍게 되면은 이제 자동으로 이런 미리 설정된 이제 엔드 플레이트 형태나 이제 그 빨간색 주부제와 황토색 부부제의 그 연결 조건에 따라 가지고 입력된 권고한 값을 가지고 만들어주게 됩니다. 근데 보통 이제 실무에서는 이렇게 하기를 원치 않고요. 오토 커넥션으로 다 돌리기를 원해가지고 이 과정을 하면 일단 여기 있는 구조물에서 설치될 커넥션의 그 형태별로 프로그램이 내부적으로 찾아가지고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저 네임이라고 써진 경우는 이 str.xconhdb라는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레코드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없는 건 이렇게 공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오토 커넥션을 해보겠습니다. 프로그램이 이제 방금 설정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이런 쪽으로 이런 커넥션 같은 거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 컬럼 부재를 중심으로 이제 여러 개의 빔과 거저가 붙을 경우에 커넥션이 중첩으로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자기가 내부적으로 좀 스스로 조절하고 이제 크래시된 부분을 빼내고 하는 과정을 수행을 하게 되는데 전체를 선택을 하고 그러면은 커넥션 간에 이제 각 연결 부재 간의 사이즈를 조절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되고요. 선택을 하면은 이제 엑스스틸이라는 프로그램인데 그런 프로그램하고 약간 비슷한 형태로 입력이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브레이싱을 설치를 해줬습니다. 브레이싱 같은 경우는 아직 입력 사항이 조금은 미진한데요. 좀 보충을 할 예정인데 이제 여러 가지의 옵션 사항을 받아가지고 생성을 하게 되면은 프로그램이 알아서 이런 브레이싱 커넥션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사실 이제 그 현장 에서 이제 PDS로 이 모델링을 하는 모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 정도 스트럭처를 가지고
이 커넥션을 제외하고 그냥 아까 옵티마이즈 정도까지 수행을 한 품질의 결과물을 만드는 한 보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그래도 저희 프로그램이 많은 일조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몇 분만에 이거 하는데? 예, 요 스트럭처 정도? 보름 정도. 아니, 요 스트럭처 더 많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있으면 이제 좀 파이프렉 같은 게 몇 개 더 있는데 그 정도가 보름 정도 한다고. 왜냐면은 스타드 파일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기본도 가지고 이제 도면 보고 만들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커넥션은 다 됐어요. 딱히. TV가 하나 다리 있는 게 있어요. 예, 저건 다 돼 있어요. 제 판은 겹치고 하는 거 겹치고요. 좋습니다. 아. 예, 아까 처음에 프레스 때 그런 거요? 예. 커넥션 또 근데 이거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아까 왜 그러냐면 참고로 이런 입력을 할 때는 테크라 스트럭처도 그렇게 입력을 하듯이 아까처럼 그 해당 여기에 해당되는 그리드에 대한 레인지를 다 정해놓거든요. 한 예를 들면 보겠습니다. 그리드 해당을 그러니까 해당 부재를 잡아서 자동으로 생성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그리드를 생성을 하게 되면 보시는 것 같이 각 절점에 해당 절점에 자동으로 이제 그리드가 설정이 되고요. 그래서 이 그리드를 바탕으로 엘리베이션이 나오니까 뷰에다가 엘리베이션을 착착착 올라가면서 해당 플랜을 이렇게 짝짝짝 찍어서 그리고 그 다음에 각 엘리베이션마다 뷰를 이동시키면서 각 엘리베이션 뷰를 도면 보고 착착착 그린다면 실제로 이거 금방 그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테크라를 입력하는 거나 우리를 입력하는 거나 같은 스타일을 입력을 하기 때문에 그 테크라에서 신입이 입력을 하는 거 보니까 이 정도를 시간 내려보면 금방 그리더라고요. 충분히 금방 그릴 수 있고. 아까 김성곤 차장이 말한 보름이네. 네? 아니 그 보름이라는 거는 이제 그거 말하는 것 같은데 다 맞추고 해서 맞추고 컵백 맞추고 여러 가지를 정확하게 하는 그러지 않은 거예요. 실제로 테크라로 입력하면은 빨리 입력합니다. 아까 보름은 PDS로 입력하는 때 PDS에서 뭐 여러 가지로 맞추고 있어요. 보름이나 NSA까지 감기에 걸려갖고 목소리는 잘 안 나오는데 그 ASA를 설명드리겠는데요. 그 ASA를 그 액세서리 스타일 레더 해서 그 이니셜을 ASA를 실무자들끼리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이게 공식적인 플랜트 용어는 아니고요. 그런데 엔지니어링 실무자들이 이렇게 사용하는 표현되는 용어입니다. 일단 ASL로 서로들 다 의사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ASL에 크게 네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그 플랫폼 하셨나요? 네, 간단하게 있어요. 일단 플랫폼이 있어야 그 핸드레일을 설치를 하니까요. 플랫폼을 설치를 하고 그 주변에 핸드레일을 설치하고
주로 그 핸드레일을 설치할 때 그 플랫폼이라는 그 그레이팅하고 이 플레이트를 두 가지를 다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그 플랜트에서의 실제로 플랫폼의 그 정의는 여기 이렇게 헨틀레버처럼 이렇게 나온 요런 부위를 플랫폼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같이 그 통용을 하더라고요. 이 바닥 자체를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그 일단 플랫폼의 핸드레일의 설치는 플레이트나 그레이팅의 엣지를 기준으로 설치를 한다고 합니다. 일단 먼저 설치 방법을 보여드리고 핸드레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이 타입이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은데요. 핸드레일은 크게 픽스드 타입하고 리무버블 타입 두 가지가 있습니다. 픽스드는 한번 고정돼서 영원히 그 자리에 있는 거고, 리무버블은 그 핸드레일 실제로 그 핸드레일을 꼈다 붙였다는 그 타입인데, 저희는 지금 A하고 B로 되어 있는 거는 픽스드 타입이고 C는 리무버블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리무버블 포인트 차이는? 예. 그럼 픽스드하고 A하고 B의 차이는 뭐냐면, A는 그 포스트를 기준으로, 포스트가 앵글인 그 핸드레일이고요. 그 다음에 핸드레일 B는 모두가 다 튜블러 부재인 핸드레일입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그 타입은 A 타입이고요. 이제 여기 핸드레일의 핸드레일을 설치할 때 이제 AF 여러 스펙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자기들이 이제 특별히 이제 중요한 것들나 이제 디폴트 값으로 이제 다음과 같은 변수들을 설정하게 되는데, 그것들이 뭐냐면은 핸드레일의 어떤 요걸 한 피스라고 합니다. 한 피스는 여기를 이렇게 탑레일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포스트, 그 다음에 요 가운데를 미드나,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발로 이렇게 툭툭 차지 말라고 이렇게 있는 코프레이트인데, 요 탑레일의 길이가 스판이 최대 스펙에 따라 다르지만, 스탠다드 도면에는 3750을 넘지 못하게, 너무 이렇게 길면 이렇게 흔들리니까 이게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포스트하고 포스트 간격이 1500mm를 넘지 못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 핸드레일의 기본은 이 한 피스 안에서 최대의 포스트 간격을 갖는 등간격, 이렇게 이제 설치가 되게 돼 있고요. 나머지는 뭐 이 높이라든지 이 간격들을 이제 조정을 하면은 저절로 스타트에서 엔드점을 찍으면은 이 간격이 계산돼가지고 이 포스트가 설치되고 이런 이제 부재들이 설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전체적인 핸드레일의 어떤 디멘션을 설정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컬 좌표로 와서 이제 실제로 사용자가 인터페이스 때문에 찍기 편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은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플랫폼을 확대를 하고, 이 버튼이 이제 ASL 생성 버튼입니다. 엣지의 탑을 찍게 되는데요. 엣지 탑을 찍고 마찬가지로 찍게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 핸드레일을 좌우로 이렇게 움직이거나 또는 이 포스트를 탑 플랜지 위에 이렇게 붙이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포스트를 아래로 연상을 시켜서
여기 이제 그 빔에 그 플레이트를 대가지고 여기를 볼트로 체결하고 여기를 뭐 용접을 한다든지 이런 식의 이제 결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위에 올라가는 경우 또 요 옆으로 빠져나오는 경우 그런 그런 포스트의 추가적인 길이 그 조작을 위한 그 입력 창입니다. 세 번째 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지금과 같이 그 이렇게 다 오픈되어 있는 곳에 설치는 쉽게 되지만 경우에 따라서 이제 이쪽 그 구역을 보시면은 이쪽 구역에 이제 플레이트가 이렇게 깔리게 되면 핸드레일은 분명히 여기에서 여기까지 설치가 되는데 이제 여기 파이어 프루핑이 들어간다든지 하면은 여기 이제 두께가 더 생기거든요. 그럼 이제 핸드레일의 그 팁이 여기를 침범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할 수 있도록 그 빔의 어떤 폭이라든지 파이어 프루핑의 두께라든지 그 다음에 최종적인 그 빔이 갖는 그 엣지에서 요 그 탑레일의 팁이 사이의 거리라든지 그 다음에 요 약간의 또 이 거리를 두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정의하는데 저희는 그 초창기에는 이런 게 필요했었지만 지금은 그런 게 이제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오스네 기능 중에 그 플레이트와 빔이 만나는 그 점을 찾아주기 때문에 그 엣지를 찍으면 사실 이 기능은 별로 쓸 일은 없지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뭐 사용자가 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 A, B 타입이 이제 픽스 타입이고 C가 리무버블 타입이고요. D는 스테어 전용입니다. 스테어 전용. 스테어에 설치되는 핸드레일. 그렇지만 스테어 전용이지만 D 타입을 A 타입 대신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 D 타입하고 A 타입의 차이점은 뭐냐면 스테어는 어떤 이런 거리들이 없습니다. 그 스테어는 바로 여기서 여기이기 때문에 이런 거리들이 빠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D 타입을 A 타입에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 다양한 그 파라메타를 저장을 입력을 하고 저장을 하게 되는데요. 커넥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했는데 저희는 이거는 그 파일로 자주 쓰는 스타일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리 정의된 그 스타일 데이터를 불러보겠습니다. A 타입의 벤트 플레이트 2번, 3번 벤트 플레이트를 갖는 2V 데이터 셋인데요. 얘를 입력하면은 다른 건 없습니다. 얘의 그냥 특징은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그 프로젝트 들어가기 전에 모델러들이 그 프로젝트에서 사용되는 그 핸드레일이든 스테어든 레더든 어떤 그 계속 많이 사용되는 스타일들을 미리 다 만들어 놓고 이 값을 이렇게 변경할 필요 없이 그냥 그 스타일만 그 스타일만 위해서 오픈해서 적용을 하면은 복잡한 그 커넥션 같은 것들까지 그 간단하게 생성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은 그 스타일이 정의된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요 그림을 보시면요. 요 그림은 뭐냐면은 탑 플랜지 위에 포스트 밑에 그 베이스 플레이트 형태로 이제 탑 플랜지 위에 포스트가 직접 이렇게 붙기 전에 약간의 그 밑에 플레이트 쪼가리를 이렇게 하나 붙여주고 이제 포스트가 붙는 경우 그 의미하는 거고요. 이거는 뭐냐면 잘 보이도록 옆으로 잠시 좀 꺼내보겠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실제로 얘가 이제 탑 플랜지 위에 붙는 게 아니고 요 옆에 이게 붙게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얘가 포스트하고 클립 앵글인데 이거를 그 규격 앵글을 쓰는 게 아니고 플레이트를 이렇게 서로 붙여서 앵글로 만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그 벤트 플레이트라고 벌써 말하는데요. 벤트 플레이트가 모두 그 세 가지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현재 이것은 요 벤트 플레이트 2번과 3번의 조합으로 되어 있는데 그 모두 벤트 플레이트는 1, 2, 3번이 있습니다. 벤트 플레이트 1, 2, 3번은 1번, 2번, 3번. 그리고 이 벤트 플레이트만 위치를 잘 조정을 하면은 지금 현재 2번이 요 옆에가 있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요 3번이 2번 끝에가 있는 지금 형태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잘 보이시나요? 이쪽에? 그러니까 이거는 그때 그 당시에 이쪽에 어떤 작업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커넥션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그런 모든 경우를 처리할 수 있는 융통성 때문에 좀 입력 값이 좀 복잡은 하지만 그거 한번 돌려보세요. 왼쪽만 그리는 거예요. 이쪽에 자세히 보시면은 이쪽 포스트하고 벤트 플레이트 2번이 볼트로 체결되고요. 그다음 벤트 플레이트 3번의 이쪽 끝단에서 여기가 이제 용접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 돌려보면은 여기는 이제 지금 볼트 간섭이 되잖아요. 돌려야 되잖아요. 회전을. 지금 그쪽에 빔하고 간섭이 되잖아요. 한 개만은 못 돌리나? 얘는요? 좌측 끝단에 좌측 끝단이요? 저는 조금 맞습니다. 저기 왼쪽 끝에 이렇게 꺾여 있잖아요. 계속 이렇게 돌렸어요. 걔만 180도. 여기 봐요. 간섭 여기 간섭되잖아요. 걔 여기 이쪽으로. 그런 기능 아니야, 아까 그게? 이거는 이게 제 테스트로 만든 건데요. 보통 여기가 이제 볼트로 제 2볼트로 했는데 보통 용접이 되거나 이렇게 볼트가 좀 이쪽 왼쪽으로 나와서 이 간섭이 되지는 않는 겁니다. 아니, 만약 간섭되면 이렇게 돌리지는 못해요, 하나만. 아 이게 그러니까 그리는 얘를 가운데다 놓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위치하고 싶은 데다가 다 위치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거 한번 하고만 딱 다 인식해버렸어요. 아까 그 기능은 말로 하는 거예요. 얘가 이제 보여드리면은 벤트 플레이트 3번인데 예를 들어서 로컬 무브 X 이게 로컬 X 방향은 핸드레일 같은 경우에는 핸드레일의 길이 방향입니다. 길이 방향. 근데 로컬로 40만큼 갔는데 만약에 얘가 0으로 가게 되면은 이쪽 좀 약간 옮겨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를 중간으로 여기가 TOS라고 하는데요. 그 핸드레일의 포스트의 여기가 기준점이거든요, 항상. 그러니까 얘가 지금 X 방향으로 0이니까 여기 딱 중간에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뭐 좌우 상하 앞뒤 위아래 전부 다 이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그 뭐 얘를 중간에다 놓고 양쪽에 볼트를 체결한다든지 조회사에서 인식이 바뀌는 예, 그래서 이렇게 조정을 그 벤트 플레이트를 이용해서 볼트도 뭐그 지금 하여튼 각 한 개별로 다 수정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예, 예. 그렇게 됐어요. 또 다른 그래서 그걸 스타일로 저장해 놓고 스타일을 불러서 생성하는 것입니다. 아 예. 근데 뭐 핸드레일이나 앞으로 나오는 스테어나 레더나 개념이 이제 다 같기 때문에요. 제 B 타입을 한번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드레일을 한 개만 하면 아 예. 어려운 게 뒤에 쪽에 이게 어려운 거기 때문에 예. 그 다음에 그 스테어를 그럼 한번 만들어 보겠는데요. 스테어는 크게 그 A 타입하고 B 타입 두 가지가 있는데 얘의 차이점은 A 타입은 푸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푸팅이 있냐 없냐의 차이는 뭐냐면 스테어가 그러니까 그라운드에서 데크로 가느냐 데크에서 데크로 가느냐 그 차이가 A 타입과 B 타입의 차이입니다. 그라운드에서 데크로 가는 스테어의 그 구성이 B 타입과 또 다른 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그 푸팅하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 버티컬 스트링거 이게 스트링거라고 그러는데 이 버티컬 스트링거, 메인 스트링거, 그 다음에 이 노징은 있을 수도 없고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스트링거의 B 타입은 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가 이쪽 방향으로 랜딩이라고 있습니다. 랜딩 구성이. 그래서 제가 B 타입으로 한번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B 타입으로. 미리 만들어 놓은 B타입에 랜딩하고요 노징이 있는 스테어는 일단 기본 2점이 필요한데요. 스테어가 좀 설치하기가 좋은 장소가 예.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랜딩과 노징이 있는 스테어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 오스냅 노드가 이 엣지 위에 가장자리 엣지 위에 이렇게 생성되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그 핸드레일을 위한 그 오스냅 노드입니다. 핸드레일 설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오스냅 노드고요. 그 다음에 이게 또 하나 살펴볼 만한 것은 이것은 그 데크하고 데크에 이렇게 보시면은 항상 그 여기하고 이 부분을 잘 보시면은 구조물의 그 스테어가 들어가는 자리들은 이게 요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핸드레일을 다 그 연결시키기 위한.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없이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 위로 이제 그 핸드레일을 올려야 될 경우에는 랜딩하고 노징을 연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핸드레일 끝단이 예를 들어서 이게 쉽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요. 얘를 옆으로 보시면은 얘가 이렇게 올라가면 이렇게 잘리고 이쪽은 이렇게 잘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데크에서 데크로 그냥 직접 폴로에서 붙일 때는. 그래서 이런 거를 처리하기 위해서 끝단을 A 타입이냐 B 타입이냐 그 F 쪽에 가시면은 컷백을 이렇게 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체크를 하시고 이런 거를 조정하시면은 그런 것들도 깔끔하게 마무리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스텝은 특별히 뭐 그렇게 없고요. 그 다음에 레더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레더는 레더도 저 잠시 그 레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레더, 케이지 레더는 크게 세 가지의 세 가지의 요소가 이루어지는데, 레더만 있을 수도 있고요. 레더에 케이지가 붙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케이지는 이 세 가지 타입을 지원을 하는데, 이렇게 되고, 여기서 이렇게 나와서 돌아가고, 뒤로 나와서 돌아가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레더와 케이지가 붙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후프 케이지라고 하는데요. 이 후프 케이지는 맨 위에 케이지를 후프 케이지라고 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일어서서 이제 빠져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케이지라고 하면 후프 케이지는 얘보다 약간 더 크게 큰 반경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후프 케이지는 주로 이렇게 핸드레일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요소를 설정을 할 수 있는데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전체 A, B, C, D 타입 네 가지가 있는데요. A는 뭐냐면은 프론트 타입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올라와서 앞으로 이제 입구가 앞으로 나와서 정면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B 타입은 사이드 타입이라고 해서 올라오기는 이쪽 방향으로 올라오지만 나가는 건 이쪽 방향이나 이 옆으로 나가는 걸 이제 사이드 타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A 타입하고 B 타입이 프론트 타입, 사이드 타입이고요. C하고 D는 멀티 스토리 레더라고요. 멀티 스토리 후프. 보통 일반적으로 케이지 레더의 후프는 한 개입니다. 맨 위로 올라가니까. 근데 현대 엔지니어링이 특별히 이제 요구해서 추가된 기능인데, 이건 뭐냐면 케이지 레더의 높이가 최대 이렇게 핸드레일 피스처럼 최대 18m를 넘지 않는다고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여러 층을, 복수의 층의 입구를 갖는 후프가 여러 개죠. 2개 또는 3개. 그래서 후프가 2개인 게 C타입이고요. 2층. 그 다음에 후프가 3개인 거, 3층짜리가 D타입입니다. 제가 여기서 표현을 해 드릴 것은 D타입 3층짜리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미리 입력한 것은 입력 정보 중에 이제 필요한 게 이쪽으로 이제 올라와서 이쪽도 들어가고 이쪽도 들어가는 그런 이제 레더인데요. 미리 이쪽에 엘리베이션이라든지 그런 정보를 다 입력을 해놨습니다. 지금 케이지 레더는 한 점만 클릭하면 됩니다. 한 점과 입력 값으로 밑에 아래점에 엘리베이션을 입력하고 있기 때문에 한 점만 클릭하시고 아무 점이나 클릭하시면은 입력된 엘리베이션을 가지고 그리게 되는데요. 보시면은 또 말씀을 드려야 될 게 레더의 커넥션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은 레더에 붙는 레더하고 옆에 빔들과 연결하기 위한 레더 서포트에 대한 커넥션이 있고요. 위에서 보면 이제 다음과 같은 그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베이스에 붙는 필밴드 타입의 커넥션이 있고요. 그래서 이게 안으로 붙을 때, 바깥으로 붙을 때, 그 다음에 베이스 플레이트처럼 이런 세 가지의
커넥션이 존재하고요. 지금 그림에서 보시면은 이제 그 클립 앵글 타입의 커넥션이 히팅하고 이제 연결이 되어 있고요. 보시면은 그 후프 케이지가 여기에 붙어서 이쪽으로 올라와서 이 옆으로 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또 2층에서 올라와서 이쪽으로 나오게 되고, 또 맨 마지막에는 앞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 그 멀티 스토리 후프 케이지는 중간층, 맨 끝 탑 후프를 제외한 중간층은 무조건 사이드 타입입니다. 앞으로 프론트 타입은 절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대신 맨 끝에 그 후프는 프론트 타입도 가능하고 사이드 타입도 가능합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지원하고요. 서포트 커넥션이 여기 옆에 붙은 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것들은 최대 10개까지 생성 가능하고요. 이거는 사용자가 거기에 맞게끔 그 엘리베이션을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은 거기에 딱 맞게끔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케이지 생성되어 있고요. 이거를 버티컬 케이지라고 해요. 세로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이프티 바가 이렇게 있고요. 일단 다 설명드렸고요. 수량도 제대로 넣어서 예. 저 부재는 컴포넌트로도 수량이 나와요? 컴포넌트가 그러니까 JLP는 개개가 개개로도 나오고요. 컴포넌트별로도 나오는데 컴포넌트 몇 개 다